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실전 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분과 프리랜서를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내는 국민건강보험료 변경권과요, 프리랜서 은퇴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것이 팁이 되는지, 그리고 시니어 라이프의 시사점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은퇴자나 자영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가족 중에 가족이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요. 귀속분 소득,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잡는 소득과 재산과표 이 두 가지의 변동자를 변형을 해서 전에는 직장인 가족에 얹혀 있던 그런 분들에게 건보료를 내지 않았죠. 그런 피부양자들을 만약에 이런 소득 합계가 3,4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금융소득에 있어서 전에 예외 조치를 받았던 1,000만 원에서 1,999만 원까지의 이자 배당도 이제 소득으로 잡고요. 임대소득도 2천만 원 이하까지 잡게 돼서 현실적으로는 약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이 3,400만 원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약 시가로 약 11억 원 정도 되면서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자인 경우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와 은퇴자들은 눈여겨서 이 제도를 보셔야 돼요. 물론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전체 국민에서 보면은 보다 좀 필요하신 분들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전체 틀을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는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퇴직을 하고 프리랜서에서 피부양자로 있던 분들이 지역 가입자로 되면서 매달 늘어나게 되는 그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소득을 잘못 잡았다. 만약에 이 소득이라는 건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이고요. 또 재산과표, 또 거기다 이제 자동차죠. 이런 것들이 뭔가 과하게 잡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조정해 달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표를 보면요. 이런 곳으로 연락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은퇴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팁인데 저의 사례이기도 해요. 어느 해 갑자기 제가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전에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았죠. 왜냐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바쁘거든요. 바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 갑니까? 한간 사람이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매달 내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정도면요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그 다음에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로 무장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의 상황에 맞춰서 왜 어떤 증거 어떤 근거로 해서 비용이 올라갔는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증빙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은퇴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현실 팁은요, 무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면요. 물론 자동적으로 국가 시스템에서 반영은 되지만 프리랜서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뭐 연말정산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6월에서 10월분의 타임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실제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과하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몇백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데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건보료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이미 계속자 가입 제도를 해라, 증여를 검토해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 쉬워 보이지만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은퇴자나 대부분의 이런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직접 방문해서 주는 어느 혜택, 특히 금전적인 현금 흐름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 그리고 생활 경험적인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익숙해지면요, 세무서도 더 자주 가게 되고요, 이런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더 국가기관에 자세히 가서 자기의 맞춤형으로 혜택을 받거나 조정할 수 있거나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은퇴자 협회라고요, 거의 3,800만 명 되는 이런 거대한 조직도 처음 시작은 퇴직한 교사들을 위한, 그분들이 이제 세금을 직접 신청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이러한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쪽이 굉장히 큰 비중이 있고요. 실제로 시니어가 되면은 이러한 비소득이죠. 비지출적인 이러한 그 지출 내역들, 세금, 특히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시니어 라이프 현금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해 드리고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이슈,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즈니스 컨설팅 리서치 교육을 담당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하기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